화성암, 퇴적암, 연성암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눕니다. 첫 번째 문제인데요. 제일 먼저 우리 교과서 38쪽에 있는 거 프린트 보시고요. 교과서도 같이 보세요. 화성암은 정의라는 게 있죠. 화성암의 정의는 마그마. 가장 중요한 말은 마그마입니다. 마그마가 냉각되어 만들어진 암석은 모두 화성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성암 그러면 마그마가 생성 기원이다. 그러면 전부 화성암입니다. 불화자는 화성암 볼 때 저 화자는 불화자입니다. 암석이 불에 녹았다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마그마와 용암은 조금 다릅니다. 마그마는 암석이 녹아있는 것 용암이고요. 거기에 기체, 액체 모두 다 있습니다. 물도 있고 수증기도 있고 암석이 녹은 것도 있습니다. 그럼 광물이 녹아가지고 액체 상태로 되어 있는 것, 그냥 녹아서 액체 상태로 있는 것, 수증기가 있는 것, 산소가 있는 것 모두 혼합된 상태를 마그마라고 합니다. 마그마에서 기체나 액체가 빠져나가면 그 녀석을 용암이라고 하죠. 넘어가 볼까요? 교과서 조금 한 페이지 넘기셔야 됩니다. 39쪽에 있습니다. 교과서 39쪽에 있는 내용인데 첫 번째 나온 거 화성암은 분류를 해온 것입니다. 39쪽에 있네요. 39쪽에 있는 마그마는 크게 두 가지로 쉽죠. 첫 번째 색이 밝은 것과 결정이 큰 것 이렇게 두 개로 납니다. 색이 밝은 것들은 주로 석영이나 장석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석영은 흰색이고요. 장석은 연한 분홍색을 띱니다. 그리고 철이나 마그네슘이 많으면 그 광물은 어두운 색을 띱니다. 그래서 철이 많은 녀석은 어둡고 석영이나 장석이 많은 암석은 밝습니다. 결정의 크기가 두 번째인데 결정의 크기는 천천히 식으면 결정이 크고요. 빨리 식으면 결정이 작습니다. 두 가지로 나옵니다. 색과 결정의 크기. 그것이 마그마의 냉각, 화성암의 분류 기준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돼요. 마그마는 암석이 용해되는 것, 액체, 기체 혼합된 것이고요. 그런 마그마가 천천히 식은 것들은 신성암이라고 하고 마그마가 식은 게 아니고 용암이 식은 것들을 가지고 화산암이라고 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건 우리 교과서 어느 쪽에 있습니까? 교과서 쭉 펴시면 41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마그마가 식은 것은 심성암이라고 합니다. 이게 기체라든가 액체가 빠져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뒤에 바로 앉으세요. 뒤에 바로 앉으세요. 끝나야 갑니다. 마그마가 식은 것들은 심성암이라고 하고요. 마그마에서 기체나 액체가 빠져나간 것 식은 건 용암이 식은 것들은 화산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산암의 종류는 왼쪽, 오른쪽 이렇게 두 개 나오죠. 왼쪽에 있는 것들은 심성암,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화산암. 이쪽에 있는 것은 결정이 큰 것들, 저쪽에 있는 것은 결정이 작은 것들. 이렇게 막 얘네 부르면 좀 어렵죠. 제일 많은 것 중에 제일 많은 것이라는 얘기는 여기 있는 아이들 중에 이 화강암이나 선모암, 발리암 구별하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그게 그거 같고 이게 그거 같아요. 근데 확실하게 눈에 띄는 거는 화강암이나 현무암은 구별이 됩니다. 화강암은 밝은 색이고요. 현무암은 검은색이고 구멍이 숭숭 뚫려 있고 발리암하고 저쪽에 있는 유문암도 구별이 됩니다. 발리암은 새카만 색이고요. 유문암은 아주 하얀 색깔인데 흘러다니는 무늬 그래서 유문암 보시면 좀 알겠죠. 볼까요? 발리암입니다. 표본이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전시되어 있는 사진인데요. 발리암입니다. 새카맣습니다. 새카만데 저기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붉은 결정들이 이렇게 바뀌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색은 검습니다. 발리암은 보통 길에 가시면 이런 상태로 있어요. 이런 상태로 길에 있는 자연 상태 발리암입니다. 이건 우리나라 중부 지역에는 없고요. 저 남부 지역, 부산에 있는 금정산이라는 산에 있습니다. 2000년기념물입니다. 귀한 돌입니다. 이런 상태로 그냥 있습니다. 시커먼 돌덩어리입니다. 아무에게 관심은 없죠. 관심을 가지세요. 그게 과학의 목표니까 관심을 좀 가지시고요. 자연 상태에 있으면서 저게 발리암이다. 가장 대표적인 화강암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화가암. 분홍 색깔 띠는 돌멩이 광물은 장석이라고 했죠, 제가. 분홍 색깔 띠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연한 분홍색을 띠는 부분이 있어요. 그 돌은 장석이라는 돌이고요. 검은색 돌은 붉은 돌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장석이 많아요. 그래서 밝은 색깔 돌이고, 결정이 눈에 띈다는 얘기는 크다는 얘기냐, 작다는 얘기가 되냐? 당연히 크다는 얘기가 구별하기 제일 쉬운 건 현무암. 구멍이 숭숭 뚫려있는 돌입니다. 제주도 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무암은 이렇게 가려보면 구멍이 숭숭 뚫려가지고 마당에 깔아놓으면 미끄러지질 않아요. 미끄러지지 않고 물이 잘 빠지니까 그냥 마당에 포장재를 이렇게 씁니다. 이 유문암입니다. 유문암인지 헷갈린지 잘 모르지만 이것이 유문. 결정이 아주 작아요. 작다는 얘기는 눈에 보이지는 않고요. 색은 밝은 색을 띱니다. 여기까지가 화강암인데, 화강암 중에 화강암이라든가 관리암이라든가 많은 것들은 대표적인 광물들은 흑모하는 게 있어요. 흑모는 저게 흑모인데 깨지긴 어떻게 깨집니까? 종이장 같이 종이장 이렇게 쌓여 있으면 찢으면 한 장 한 장 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흑모는 뒤에 가면서 더 하기로 하고요. 광물은 저런 색깔 광물을 띱니다. 여기까지가 화강암입니다. 화강암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한다고 했어요. 뭐가 뭘로 한다고요? 밝기와 색과 결정의 크기 두 개로 합니다. 색과 뭐라고? 결정의 크기 두 개로 합니다. 밝은 색 광물이 있는 것과 어두운 색 광물이 있는 것, 그 다음에 결정이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두 개로 합니다. 정리하시면 신성암은 천천히 식은 것이고요. 화산암은 빨리 식은 것입니다. 신성암은 천천히 생각되다 보니 결정이 크고요. 관량, 성동암, 화강암, 또는 순서되어 있죠. 화산암은 빨리 식다 보니까 결정이 작고 가스가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같은 것들이 화산암에 들어갑니다. 스톱. 화강암부터 하죠. 화성암이 마그마가 냉각되어 만들어진 암석이라고 했습니다. 화성암은 마그마가 생성 기원이고요. 마그마의 냉각 물질입니다. 집중 좀 하실래요? 뒤에 아가씨? 집중하라는 이야기 하겠지. 수다를 떨고 싶으면 혼날 거 혼나도 그렇지. 나가서 떨어야 되겠지. 저희가 이거 원한 게 없습니다. 맞아요. 그 아저씨, 저 꺼봐요. 자, 교과서 이번 주제 한 10분, 15분 정도 되는데요. 주제는 41쪽, 우리 교과서 41쪽에 나와 있는 폐저감, 연성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했던 것은 화성암이고요. 화성암은 마그마가 생성기온이고요. 생성기온이라는 얘기는 마그마가 냉각되어서 만들어진 암석이죠. 천천히 식느냐, 빨리 식느냐에 따라서 신성암, 화산암 두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찾아보시고요. 우리 교과서 있으니까 찾아보시고요. 이번에 분류는 퇴적암 교과서 41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퇴적암부터 시작하려면 퇴적암의 정의부터 해야 되죠. 퇴적암의 정의는 한번 읽어보면 풍화되고 남은 암석, 풍화되고 남은 암석이라는 얘기는 흙이라는 얘기죠. 흙이나 모래, 자갈 같은 작은 암석들이 다시 암결과 암석과 퇴적암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 퇴적암의 분류는 크기에 따라서 분류합니다. 즉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요. 퇴적암에는 또 독특한 무늬가 나타나는데 그 줄무늬를 가지고 우리 교과서에는 층리라고 합니다. 우리 교과서 43쪽에 있습니다. 교과서 43쪽 한번 펴보세요. 43쪽 중간에 보면 층리라는 말이 나와 있죠. 교과서 43 층리. 층리라는 말이 있죠. 읽어보시면 퇴적암은 크기나 색깔이 서로 다른 퇴적물이 쌓여 만들어지고 수평으로 발견한 줄무늬가 나는 것을 층리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층리가 뭔지는 잠시 뒤에 사진으로 보고요.
퇴저감은 크기에 분류 따라 한다 했으니까 여감, 사암, 세일, 음해암. 네 번째 나오는 저 음해암은 우리 교과서에 없습니다. 하지만 음해암은 화산재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저걸 화산암으로 알아요. 저건 화산암이 아니고 화산재가 퇴적된 거니까 적어도 퇴저감입니다. 여감은 자갈, 모래, 진흙이고요. 사암은 모래, 세일은 진흙이다. 이제 한 개씩 보는 게 낫죠. 제일 많이 나온 게 사암이죠. 사암인가? 말 풀렸네요. 여감이죠. 여감이 저 손가락은 제 거고요. 저 불안하게 보이는 것들은 여감입니다. 자갈, 모래, 진흙 중에 물론 제일 많은 것은 진흙입니다. 하지만 눈에 크게 잘 띄는 그래서 여감, 거친 암석이다. 그래서 여감, 거친 바다나 산 같으면 계곡, 상류 쪽에서 발달하는 암석입니다. 사암인데요. 사암, 퇴저감 중에 사암입니다. 저기 보이는 사암이고 저 자는 제가 들고 다니던 자입니다. 제가 말하는 앞에 자. 승리가 보이는 것들은 전부 사입니다. 모래가 반복해가지고 나타납니다. 한꺼번에 나타나서 쌓인 모래면 저는 승리가 없어요. 좀 쉬었다가 다시 쌓이고 쉬었다가 이렇게 나타나는 모래의 사암층입니다. 저는 줄무늬를 가지고 우리가 역층리, 여기 나온 줄무늬, 이런 줄무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과제에서는 층리라는 말을 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저 사암이 100% 사암이 아니고 약간의 변성작용을 받은 겁니다. 세일은 없어서 제가 찾았는지 노체인지 모르지만 뒤에 있을 겁니다. 음해암이고요. 저기 서 있는 사람은 저고요.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저 덩어리가 음해암이에요. 화산재입니다. 화산재는 모양이 없어요. 모양이 없다는 얘기는 화산재는 처음에 쌓이면 먼지 같은 모양입니다. 쌓여있다가 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맞으면 그때 이렇게 굳어요. 그러면서 암석이 됩니다. 화산재다 보니까 좀 뜨뜻합니다. 그리고 물론 채가 쌓이다 보니까 당연히 열을, 압력을 좀 주고요. 그래서 음해암이 있는 지역에서는 변성암이 죄다 많은 게 나타납니다. 요거는 음해암입니다. 저기 선생님이 설명하시는 밑에 붉은색을 띠고 있거나 위에 약간 색깔이 다른 저 부분이 쉐일층입니다. 세일은 아주 고운 진흙이죠. 그래서 모양이 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여감같이. 그냥 층이 있구나 하는 정도는 아시면 됩니다. 쉐일입니다. 붉은색은 육안이고요. 저 위에 색깔이 다른 부분은 갯벌입니다. 층리 현상이 약간씩 다릅니다. 저것도 층리입니다. 밑에 나와 이것도 층리고 이 사이도 층리입니다. 퇴저감 쉐일입니다. 퇴저감은 우리 교과서 한참 뒤에 많이 넘겨가야겠죠. 그렇죠? 어디까지 넘어가시면 됩니까? 43쪽까지 넘어가셔야겠죠. 퇴저감은 한 게 의미가 있고 퇴적물이 살던 당시의 생물의 유해 흔적 이런 것들을 화석이라고 그러는데요. 퇴적암에서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암석을 배우니까 좀 다르죠. 하지만 퇴적암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퇴적암 속에 화석이 있다는 겁니다. 생물의 유해. 여기까지가 퇴적암이고요. 몇 분 안 걸렸죠? 짧다고 했어요. 마지막 단어는 변성암이죠. 변성암은 화성암, 퇴적암이 열과 압력을 받으면 전부 변성암입니다. 변성암이 다시 열과 압력을 받아도 변성암입니다. 암석이 녹지 않을 정도의 열과 압력을 받아야 됩니다. 암석이 녹아버렸으면 그것은 화성암입니다. 아까 무슨 얘기를 했냐 그러면 퇴적암인데 퇴적암이라고 했죠. 근데 약간의 변성작용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게 변성암인지 이게 퇴적암으로 분류해야 되는지 기준은 뭐냐 그러면 층리가 없어지면 변성암입니다. 퇴적하면 층리가 나타난다는데 층리가 없어지면 변성암입니다. 그럼 변성암에는 층리 대신에 무슨 암석이 나타난다? 편리가 나타난다 라는 게 우리 교과서에 있죠. 편리 한번 찾아보실래요? 교과서 40 몇 쪽에 있습니까? 45쪽에 말은 없지만 이게 설명이 되어 있죠. 45쪽에 제일 위 한번 보실래요? 우리 교과서 45쪽. 학교의 화단이나 공원을 장식하는 데 쓰이는 편마암은 변성암의 일종으로 대개 희고 검은 줄무늬가 반복하여 나타난다. 희고 검은 줄무늬, 그걸 편리 그러죠. 그러니까 사암이라든가 퇴적암이 그 층리가 없어지고 편리가 나타나면 그때부터는 변성암입니다. 좀 많이 길죠. 변성작용은 암석이 열과 압력을 받는 것을 변성작용입니다. 변성작용을 받으면
광물질들이 재배열합니다. 다시 자기들끼리 좀 움직이고 모양을 갖춰나간다. 그래서 재배열입니다. 이거는 분류를 해봤는데요. 큰 의미는 없으니까 아무 읽어보시면 됩니다. 열을 받으면 열변성 또는 접촉했다고 해서 접촉변성. 압력을 받으면 압력변성입니다. 열변성과 압력변성은 길게 받으면 강력변성. 그래서 판 모양이 된다. 판 모양이 된다. 판 모양이 된다. 그래서 우리 그게 어디 있냐 그러면 교과서 45쪽 한번 펴보시고요. 45쪽 찾았나요? 찾았나요? 45쪽 찾았나요? 네. 45 중간에 표가 있어요. 화가만 열과 압력, 높은 압력을 오랫동안 받으면 그 누가 된다고 했어요? 화가만이 편마암. 세일도 마지막에가 무엇을 다음이 된다고요? 편마암. 편은 조각조각. 변성암의 종류는 이렇게 쌓아봤어요. 화강암이 변성작업은 편마, 사암이 받으면 규암. 규암은 어디 있다고 제가 알려드렸죠? 불이고요. 공원이나 산책로에 가시면 지압하세요. 그래서 하얀색 돌멩이 땅에 박아놓은 거 있죠. 그 규암이라고 해요. 어느 반에는 제가 주워도 주는데 세일은 전파암, 편마암 이 순서로 바뀝니다. 석회암은 대리암입니다. 석회암은 열변성을 받으면 다 대기암이 되냐?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변성을 받으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약간 층리가 이제 비교를 해봤어요. 변성암 쪽이고요. 이쪽은 퇴적암 쪽입니다. 변성암 쪽에는 편리라는 줄무늬가 있고요. 열과 압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변성암은 무늬가 퇴적암에 비하면 화려합니다. 아주 이쁩니다. 울긋불긋하고 아주 화려합니다. 그리고 퇴적암에는 층리라는 퇴적층이 있고요. 풍화 퇴적물이 암석화된 것이다 보니 그 안에 화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화석이 있는 암석 그러면 대부분은 퇴적암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잠시 한 10분 잠시 하는 어떤 교과서 우리 교과서 46쪽에 있고요. 광물과 암석이라는 주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46쪽 보면 광물은 암석에 옹기종기 모여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암석을 이루는 다리가 뭐냐 그러면 광물이다. 그래서 암석을 이루는 기본 물질을 광물이라고 합니다. 광물 중에 제일 많은 것은 석영이나 장석, 운무 같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말은 광물의 집합체를 암석이라고 합니다. 어떤 집합체라는 얘기는 섞이고 싶은 대로 섞인다는 얘기죠. 저희 멋대로. 특별한 비율도 없고 많이 섞이면 많이 섞이고 적게 섞이면 적게 섞이고 그래서 광물의 집합체라고 그럽니다. 기본도 아니라 그래서 어떤 비율이 있는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섞입니다. 그래서 화강암, 대리암 이것들은 전부 광물이 아니고 암석입니다. 그럼 이런 광물은 어떻게 감별하는 것이 좋으냐? 알아보는 게 좋으냐? 그럼 우리 교과서 48쪽에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 48쪽 한번 펴보세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붉은색,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결정형 또는 모양, 세 번째 모스 붓기계 또는 모스 경도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깨짐도 있고요, 쪼개짐도 있습니다. 깨짐은 모양이 없는 것은 깨짐이라고 그러고요. 모양이 있어가지고 일정한 방향으로 깨지면 쪼개짐이라고 붙입니다. 그리고 자석에 들러붙는가 하는 것도 있고요. 염산하고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가 염산 반응이 있고 광학적 성질이라는 얘기는 빛의 투과를 시키는가 안 투과를 시키는가 물체가 한 개로 보이는가 두 개로 보이는가 이런 것들은 광학적 성질입니다. 결정구조는 이 중학교 과정과는 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이런 것이 있다는 알고 본다고 합시다. 좋은 색은 광물 가루의 색이고요. 좋은 판이라는 도자기 판이 필요하고요. 없으면 때려 부셔도 됩니다. 절구 같은 거 이렇게 때려 부셔가지고 하얀 종이에다가 문질러도 됩니다. 긁어서 나타나는 색이죠. 제일 많은 것들은 이제 금 같은 거, 금은 금색이죠. 금색은 이거는 뭐가 하면 금이라는 광물은
덩어리의 색깔은 금색이고요. 가루의 색깔은 뭐라고요? 금색. 황동석은 금색이고요. 덩어리의 색깔은 때려 부시면 녹색이 나타납니다. 황철석이라는 광물은 금색이고요. 때려 부셔가면 검은색이 됩니다. 금과 황철석인데요. 자, 찾아보세요. 어느 쪽이 금이에요? 밑에 있는 거. 금과 황철석이라 했어요. 옛날에 황철석은 바보금이라고 해요. 이 둘 중에 한 개는 금이고 둘 중에 한 개는 황철석. 라이터 90도를 쓰고 있는 거죠. 그냥 보면 다 노란색이니까 금이죠. 이제 자 물어볼게요. 어느 쪽이 금이에요? 오른쪽. 이쪽이 금이에요? 이쪽이 금? 오른쪽. 이쪽 기준에 오른쪽이 금이에요? 왼쪽 금이에요? 오른쪽. 오른쪽 손드세요. 왼쪽에다 손드세요. 네. 금이 저렇게 크게 나오면 대박난 거죠. 되게 못하지죠. 네? 저렇게 큰 금덩어리는 없어요. 금이 이렇게 큰 덩어리는 없어요. 보통 금은 골뱅이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하지만 저렇게 나오는 것도 가끔 있거든요. 이렇게 금 자연 상태에서 금이 이렇게 산출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저런 걸 쫙 봤을 때 노다지다라고 신봤다, 동자봤다, 행제했다 이럴 수 있죠. 하지만 저거는 아주 아무 가치가 없어요. 저거 뭐에 쓴다고요? 가짜금이에요. 바보금이라고. 그래서 바보금이라고 그래요. 왜냐면 사람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저거 돈 되는 줄 한 보따리 싸들고 집에 갔더니 은행 갔죠. 옛날 같은 은행 가서 돈으로 바꿔주시오 그랬더니 쫓겨나죠. 어차피 쫓겨난다고요? 한 개를 뜯어가지고 그냥 긁어보면 알죠. 어디다 긁어요? 좁은 판. 좁은 판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망치로 때려 부시면 된다는 거죠. 때려 부셔가지고 하얀 게 없어요. 하얀 종이가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버섯이 없으니까 옷이 하얗죠. 그렇죠? 때려 부신 다음에 그 가루 옷에다가 이렇게 발라요. 바르면 하얀색이 검게 변하면 황철석. 노란색 그대로 있으면 뭐가 되는데요? 금이죠. 더 조심 방법도 있어요. 그냥 망치로 때려 부시면 금은 늘어나요. 늘어나요. 그냥 늘어나요. 무한정 아주 종이장같이 얇게 늘어나요. 자꾸 때려가 부셨더니 껌종이같이 늘어나면 금이고요. 이건 부서져요. 뭐가 부서지냐 그러면 조금 늘어나다가 분필 부서지듯이 부서져요. 그냥 쉬워요. 때려 부시면 이게 덩어리의 셈이냐 가루의 셈이냐. 처음에 나오는 얘기 제가 수업 시간에 잘 안 보여줬죠. 바보금이라는 얘기가. 결정형이라는 것도 있고요. 결정형을 할 때 광물의 모양입니다. 충분한 모양이 있으면 자기 모양을 가져요. 다이아몬드 같은 모양을 가진다. 연필 같은 모양을 가진다. 사각형이 된다. 육각형이 된다가 됩니다. 하지만 공간이 없으면 지멋대로 같은 석영이지만 육각 기둥을 모양을 갖춰가지고 있으면 수정이라고 해서 오석이 되죠. 모양이 없으면 모래입니다. 석영이 모래가 모양이 없으면 그냥 모래예요. 모래. 운동장에 모래예요. 그 모양이 반듯반듯하게 있으면 수정이죠. 색깔이 약간 분홍색을 띈다. 또 자색을 띠면 자수정. 이런 게 있으니까 보시면 가끔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석영이나 흑금모가 시험에 나옵니다. 석영은 육각기둥, 연필 모양입니다. 흑금모는 얇은 판 모양입니다. 붓기, 모수 경도계고요. 광물의 단단한 정도입니다. 단단한 정도. 제일 우리 교과서 한번 보자 그랬죠. 교과서 49쪽에 있죠. 제일 읽어봅시다. 이쪽에 맞춰가지고 제일 묽은 광물이 뭐예요? 활석. 읽어봐요. 49쪽. 49쪽입니다. 활석 그 다음 뭐예요? 석소 그 다음 광에서 성석 위에서 정장석 석영 광목 강호 광석 10가지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인 굵기니까 절대 굵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금강석은 활석이 10배다. 안 돼요. 쪼개짐이나 깨짐은 힘을 줬을 때 일정한 모양으로 깨지면 쪼개짐이라고 해요. 모양이 없이 막 깨지면
그냥 깨짐이라고 했어요. 비워놨습니다. 써보세요. 연필 들고 써보세요. 연필 들고 써봐요. 방에서만 때리면 어떤 모양으로 깨지죠? 써놨잖아요. 제가 나눠줬잖아요. 프린터. 네, 저 학생 몇 쪽이에요? 그럼 저도 이제 찾아줘야죠. 그쵸? 찾아줄게요. 거기가 몇 쪽에 있습니까? 6쪽에 있죠? 6쪽에 방해석은 어떤 모양으로 깨집니까? 방해석은 육면체로 깨집니다. 예. 거기에 깨진 면에 방해석 옆에 아무 옆에 계시죠? 그렇죠? 방해석 무슨 모양으로 깨져요? 육면체 모양으로 깨집니다. 흙은 어떤 모양으로 깨집니까? 판 모양으로 쪼개집니다. 흙은 판 모양으로 쪼개집니다. 종이장 한 장 한 장 드러내듯이 드러내집니다. 흑요석은 깨짐입니까? 쪼개짐입니까? 깨짐입니다. 흑요석은 깨질 모양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일정하지 않다. 없으면 뒤에 있으니까 뒤에 것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 됐나요? 넘어가 볼게요. 자성이라는 게 있죠. 자성은 자석과 반응하는 것들은 자석인데요. 주로 철을 가지고 있으면 자석과 반응합니다. 자철석이나 접철석 같은 것들이 반응합니다. 모래에도 자철석이나 접철석이 있습니다. 모래에다가 자석 풀리면 거기에 뭔가 묻어 나오죠. 염산 반응하는 것들이 주로 석회성분을 가지면 염산하고 반응합니다. 부글부글 끓는다라고 부릅니다. 거품도 생기고 수증기도 생깁니다. 그래서 석회석이나 방해석에 염산을 뿌리면 거품이 반응합니다. 염산 반응 또는 거품 반응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몇 가지 광물 감정불만 알아. 암석을 이루는 주요 광물을 가지고 조암 광물을 겁니다. 말 그대로 조암이라는 얘기는 암석을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암석을 만드는 광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많은 것들은 석영, 장석, 소금목, 대분모입니다. 근데 저 것들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원소는 산소, 규소, 마그네슘, 철,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외울 필요 없습니다. 암석에도 뭐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산소와 제일 많고요. 그 다음 뭐가 있다고요? 규소입니다. 산소와 규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산소, 규소 두 결정형이 석영이죠. 이 광물 중에 제일 많은 것은 석영이라는 광물입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여러분들은 1단원을 다 하셨습니다. 시험 마지막에 봅시다. 토양. 토양의 소재는 암석의 풍화입니다. 토양이 만들어지려면 일단 암석이 풍화돼야 됩니다. 풍화의 정의는 일단 암석이 있어야겠죠. 암석이 주변 환경이라 그러면 기온, 햇빛, 물, 또는 공기, 또 뭐가 있을까요? 식물 이런 것들이 변화하면 암석이 흙으로 되죠. 그것들을 가지고 암석의 풍화 그럽니다. 물, 공기, 압력, 식물, 박테리아, 온도 변화 등이 주변 환경이고 이 녀석들이 암석을 자꾸 흙으로 만들고 그걸 풍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토양이란 말도 정해야죠. 암석의 풍화잔류물 여기에 식물의 유해, 동물의 유해 혼합된 상태를 가지고 토양 또는 우리 뒤에서 배울 표토라고 부릅니다. 암석, 그걸 기반암이라고 하는데요. 기반암이 첫 번째로 풍화되면 그 녀석을 모질물 그럽니다. 그 다음에 그 모질물에 식물이 살면 표토가 되고요. 그 표토에서 녹은 미세한 것들이 땅속에 깊은 곳에 쌓이면 그것들을 가지고 실토 그럽니다. 자, 여기 표를 한번 보시고요. 풍화 한번 적어보세요. 표에다 한번 채워보세요. 여러분 프린터가 있죠? 그 프린터에 풍화가 뭔지 한번 적어보세요. 시작. 적어보세요. 풍화가 뭔지 볼펜 들고 펜을 들고 풍화가 뭐라고 하겠죠? 한번 적어보세요. 팀원 넣어놓고 그냥 뭐만 읽지 말고요. 풍화가 뭐라고? 적어보세요. 몇 쪽에다 적어야 하지만 저게 그 표시된 데가 있죠. 요거 똑같은 칸이 있을 겁니다. 요거는.
풍화는 뭐가 풍화라고요? 암석이. 암석이 있어요. 암석이 무슨 변화죠? 환경 변화죠. 암석이 환경 변화. 뭐가 돼요? 흙으로 돼요. 암석이 환경 변화 영향을 받아 무엇으로 된다고요? 흙으로 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풍화라고. 풍화는 크게 기계적 풍화, 화학적 풍화 이렇게 나눕니다. 기계적 풍화는 말 그대로 암석이 그냥 부서지는 거예요. 부서지면 뭐가 돼요? 모래가 되죠. 아직 정리 못 하셨나요? 암석이 풍화는 뭐라고 불러야 돼요? 암석이 무슨 변화? 환경 변화 영향을 받아 뭐가 된다고요? 흙으로 돼요.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받아야 되죠. 영향을 안 받으면 그냥 암석이에요. 받아. 무엇으로 된다고요? 흙으로 되죠. 풍화는 두 가지입니다. 기계적 풍화와 뭐라고? 화학적 풍화. 이렇게 분별을 합니다. 예, 이번 주는 기계적 풍화, 암석이 부서지는 거예요. 화학적 풍화는 암석이 녹는 걸 화학적 풍화. 옆에 나와 있는 그림은 20년 된 포도밭입니다. 포도밭가 심어져 있는 것은 표토고요. 포도 밑에 제일 밑에 뿌리가 들어갈 수 있는 최대 한계 수면은 여기는 기반암이고 그 위가 모질물이고 그 위가 신토, 제위가 표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양이라는 말도 우리 교과서에 있습니다. 표토는 식물이나 생물 서식이 좋은 영양분이 풍부한 걸 표토라고 부르고요. 밑에 나오는 여기는 저 그림에서는 생땅이라 나오는데 풍화된 암석이 식물이 한 번도 자리를 못 내렸으면 모질물이라고 합니다. 짠에는 이 사진이에요. 이 위에 있는 이 부분은 표토고 이 밑에 식물의 뿌리가 전혀 없는 부분은 우리 교과서에는 생땅 이렇게 말하는 저게 모질물입니다. 저기에 식물이 살아야 표토라고 합니다. 생땅, 모질물입니다. 표토는 식량 생산, 생물의 서식지를 제공하는 것은 전부 표토입니다. 근데 표토가 비, 바람 또는 자연요인도 있고요. 산업 폐기물, 농약, 산불 이런 것들은 자꾸 없어진다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 나무 심기, 계단식 경작을 해라. 또는 뭐 방목을 하지 마라. 소나 양을 풀어놓고 키우지 마라. 농약, 불, 산업 폐기물을 좀 줄여라 하는 것들이 주어 되시겠죠. 사진 볼까요? 이쪽은 나무 심기죠. 빈 땅에 나무 심으면 흙이 덜 씻겨 내려가죠. 나무 심기. 이쪽에 있는 게 이게 계단식 경작이에요. 계단식 경작인데 여기 나와 있는 건 요거는 길이고요. 요거는 길이에요. 요거는 길이고 나머지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있는 것들은 전부 논입니다. 저거는 우리나라가 아니고 중국에 있는 계단식 논이라는 식으로 운남성에 있기 때문에 전부 계단식 논. 저렇게 만들면 흙이 좀 덜 씻겨 내려가죠. 계단식 경작. 토토를 보호하는 방법이에요. 이쪽에 나와 있는 이거는 고속도로 절개지입니다. 고속도로라든가 길을 내면 산이 잘려나가죠. 거기에 표토가 씻겨 내려가지 말라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 시설을 하는 것들이에요. 산사태를 막기 위해서. 그럼 표토를 방지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이런 구조물을 가지고 강원도 평창에 대해 찍은 사진인데요. 저거는 사방댐 하는 거죠. 계곡에서 이렇게 막아요. 가본다는 얘기는 계곡에서 내려오는 뭘 막자는 얘기입니다. 표토 유실을 막자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암석이 흙이 되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고요? 풍화라고 부르고요. 풍화됐을 때 토양이 만들어지는 순서는 기반함, 모질물에 식물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표토, 심토라는 순서가 생깁니다. 표토는 다른 말로 토양이라고 하고요. 사람의 다양한 활동을 하여 오염이나 유실 발생하니까 막아보자. 오염 방지 대책 뭐가 있었죠? 산업 폐기물 버려야 돼요? 버리시면 안 돼요? 버리면 안 된다. 농약 써야 돼요? 쓰지 말아야 돼요? 좀 덜 써야죠. 사용 줄여야죠. 유실 방지 대책에는 뭐가 있었어요? 제일 많은 게 나무 심어야 되고요. 경작을 하더라도
통째로 경작을 하지 말고 계단식으로 경작을 해라. 산사태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보수공사를 해야죠. 사진 있죠? 이 페이지에 보면 사진 있죠? 산사태 방지 대책으로 사방댐을 만들기도 해라. 라는 것들이 토양의 방지 대책입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